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항성입니다. 이번에 아르테미스 3 우주인들이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2020년에 아르테미스 전체 우주인 18명이 총 발표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관리직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은퇴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사 아르테미스 우주인으로 선발된 인원이 조금 유동이 있어요. 그래서 기존에 없던 분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도 뭐 은퇴를 하거나 아르테미스 우주인에서 빠지게 되고 이런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르테미스 3의 우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조금 뉴스라든지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선정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조니킴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번 지켜봐야 오늘 누가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, 후보들을 먼저 보기 전에 이번 아르테미스 3 어떤 비행인지부터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후보 예측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르테미스 3가 달에 착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는 비행은 달에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. 지구 저궤도에서 민간이 만든 달 착륙선과 만나서 도킹을 하는 연습을 하는 시험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구 궤도 상에서. 그래서 이때 도킹을 하는 게 어떤 착륙선이 도킹을 할 것이냐, 두 개 다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. 스페이스X의 스타쉽과 도킹을 한다, 그리고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과 도킹을 할 거다,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일단은 블루 오리진은 예외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. 뉴글렌이 당장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아르테미스 3가 시도가 된다면은 아마 스페이스X의 스타쉽과 도킹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 전에 스타쉽도 빠르게 기술 실증을 해야지만 달의 착륙선으로서 이 아르테미스 3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능력이 중요할 거냐, 이 신형 비행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도킹 같은 정밀 기동을 해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후보들 몇 면을 보면은 시험 비행사 또는 조종 전문가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. 지금 전부 나와 있죠, 우주인 후보들. 저 X-59이라고 하는 게 나사에서 개발한 콩코드 여객기 같이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건데 음속을 돌파했습니다. 음속을 돌파를 했는데 소리가 거의 없어요. 그냥 차 문 닫는 소리 정도? 제가 저것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이십니까? 조니킴이 지금 저기 없어요.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뒤에 있다라는 거죠. 선발이 됐을 수도 있는 확률이 지금 높아요. 상업용 우주선과 도킹을 하는 첫 임무를 맡을 사람들입니다.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가 나오죠. 지금 아르테미스 3 미션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루 정도 서로 연결된 상태로 있는다고 하죠. 이제 지금 블루 오리진의 사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. 블루 오리진은 나사 입장에서는 버리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, 발사대를, 기존의 발사대를 치우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36A 발사대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36B 발사대를 대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블루 오리진도 이제 랑데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달 착륙선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르테미스 3 미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스페이스X가 맞을 것 같습니다. 스타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. 12차 발사 때 우리 봤던 모습이죠. 저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드디어 나옵니다. 드디어 발표합니다. 이제부터가 중요한 순간이에요. 지금 4명의 우주인이 선발될 4명의 자리가 있죠. 백업 크루 먼저 발표를 합니다. 밥 하인스라고 하는, 원래 이 밥 하인스라고 하는 분은 애초에 아르테미스 18명의 우주인을 발표할 때 없었던 분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아르테미스 우주인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드레 더글라스는 선발이 된 겁니다. 미션 스페셜리스트로. 프랭크 루비오도, 이분이 미국 우주인 단일 최장 우주비의 기록 보유자예요. 371일을 우주에서 버텨내신 분이거든요. 엄청난 분이에요. 이탈리아계가 선발이 됐네요. 이분은 유럽 우주국의 우주인이고요. 나사 우주인은 아닙니다. 근데 왜 조니킴은 안 나왔지? 선발이 안 된대요. 랜디 브레스네이크.
아르테미스 3 우주인들이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. 이 랜디 브레즈닉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르테미스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장비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관리해 오신 분이에요. 아무래도 도킹 미션이다 보니까 이 기계 전문가 그 다음에 파일럿 전문가들이 전부 모였어요. 왜냐면 저 중에 3명이 파일럿이에요. 그리고 1명이 완전히 기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이거든요. 네, 이렇게 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안드레 더글라스, 이렇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덩치 크신 분이 있는데 파기가 4개가 있습니다. 발표면 장비까지 직접 개발을 했던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기도 하죠. 2022년도에 합류를 했습니다. 이전에 존스 홉킨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해양 로봇이라든지 행성 방어라든지 우주 탐사 임무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왔다고 합니다. 달 우주복 개발도 참여를 했고요. 게이트웨이에도 참여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2 미션의 백업 멤버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프랭크 루비오, 미국 우주인 중에서 단일 최장 우주 기행을 기록하고 있는 보유자이기도 합니다. 의사이면서 헬기 조종사이기도 하고요. 지금 딱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베테랑 중에 베테랑,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나오시는 분은 프랭크 루비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. 미션 스페셜리스트죠. 이제 루카 파르미타노라고 하는 분입니다. 이탈리아 분이고요. 옛날에 우주 유영을 하다가 헬멧에 물이 차오르는 사고에서도 살아 돌아왔던 유럽 최고참 우주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. 이분은 탑건 출신이세요. 영화 아시죠? 탑건. 거의 90종이 넘는 기종을 보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비행 시간이 이미 7,000시간이 넘는데요.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여러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오셨다라고 합니다. 이분들이 다 전부 과학자이면서 공학자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이번에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. 모든 게 처음 하는 임무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. 지금 나옵니다.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될죠. 자,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3번의 발사, 2번의 도킹, 그 다음에 착륙, 이렇게 설명이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. 3번의 발사는 뭐냐면 SLS, 그 다음에 스페이스X,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까지 이렇게 3개로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의 도킹이 이루어지겠죠.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. 아르테미스 2 임무를 수행을 했던 우주인 3명이죠. 여기에 제레미 한슨 캐나다 우주인까지 있는데 아마 캐나다로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. The Artemis 2 crew, comrade, hands you the baton. You got the controls. 이 바통을 넘겼습니다. 멋진 장면이네요. 저 바통을 받았습니다. 이제 이렇게 4명의 우주인이 선발이 되었습니다. 안드레, 랜디, 루카, 프랭크.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아르테미스 3 우주인 선발 과정에 대한 모든 생중계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. 다음에 또 이런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찾아뵙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